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이 OECD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한번 기사를 한번 같이 달아볼게요. 재밌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후기 왼쪽 하단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확인 부탁드릴게요. 문정부 종부세 올릴 때 OECD 선진국은 보유세 낮췄다. 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종부세 올린 거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없고요. 시장에 잘 대응을 해야겠죠. 종부세는 뭐 또 위헌 얘기도 나오고 각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종부세는 예전 노무현 정권 때 세대별 부과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위헌이 나왔었고 그래서 개인별 부과로 좀 변했었죠. 근데 그때도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큰 얘기는 없었는데 이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왜냐면 해당 변호사님의 논리가 예전과는 약간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볼까 합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OECD 선진국 얘기인데요. 한국이 세금을 올릴 때 OECD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과거 기사를 찾아보니까 질릴 정도로 나와요. 취득세 얘기, 보유세 얘기, 거래세 얘기, 양도세 얘기, OECD 중에 낮다. 뭐 OECD 중에 어디보다 다음으로 낮다. 그러니까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올려야 된다. 즉 세금을 올릴 때 당위성, 정당성을 가장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OECD 통계였어요. 그건 좋아요. 저는 OECD 통계 쓰는 거 사실 좋다고 봐요. 왜냐면 잘 사는 나라들이니까 그나마. 잘 사는 나라 따라가야지. 그럼 못 사는 나라 따라갈까요? 그쵸?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통계 따라가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 찬성.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OECD 선진국들은 보유세를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 왜 낮출까요? 물론 밑에 기사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전 제 생각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번 제 영상을 봤으면 여러분이 이 생각 하나는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 수많은 기사와 수많은 논리를 들으시면서 OECD 선진국 국가를 포함한 자유시장을 가지고 있는 잘 사는 부러운 나라들 중에서 세금 강화를 통해서 부동산, 아파트 가격 하락이나 안정화를 가져온 국가가 있었나요? 없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 군데라도 있었나? 왜냐? 여러분 생각대로예요. 만약에 단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 기사에서 아냐 4년 내내 썼을 거예요. 어느 국가가 있는데 보유세랑 양도세를 높였더니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더라. 집값이 내려가서 서민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하더라. 성공했다. 취득세를 대폭 늘렸더니 시장이 안정화되더라. 서민들에게 득이 됐다. 잘 됐더라.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왜냐면 진짜 없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례를 연구했을까요, 여러분? 없다니까요.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없어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포함해서 세금을 올려서 다음 매수인에게 안정된 어떤 그런 가격의 주택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세금을 때려 맞으면 집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집이란 게 희소성도 있는 데다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집 가진 사람을 자꾸 괴롭히면은 그 다음 사람한테 뭐가 전가되더라도 전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따져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OECD 선진국이 보유세를 낮추니까 우리도 낮추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하러 OECD를 따라가죠? 저는 올릴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올릴 때도 왜 OECD를 따라가야 되냐? 한국은 특이한데 전세란 제도까지 있는데 정말 특이한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있고 급속도로 고도 성장한 선진국인데 우리가 OECD 세금 체계를 도대체 왜 따라가야 되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같아요. OECD 선진국이 보유세를 낮추던 말든 알 바 아니에요. 우리가 왜 남 따라갑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왜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냐는 거죠. OECD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어차피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내린 국가가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민간 시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결론만 얘기해 볼까요? 세금만 올라갔습니다. 다주택자들도 힘들고, 무주택자들도 힘들고, 이제는 전세 월세입자도 힘들고, 그리고 세금만 올라갔죠.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치 게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OECD가 뭐 얼마를 받든 뭐하든 우리 알 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주택자세요? 지금 잘 됐나요? 1주택자세요? 편하세요?
다주택자세요? 어떠세요? 편한 사람 없을 겁니다. 세금만 올라가세요. 정부의 세수만 올라갔다고요. 결론은 뭐냐면 OECD 통계에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세금 올리고 싶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은 결론을 내셔야 돼요.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올라가요. 세금을 극도로 올리면 전세, 월세 가격도 올라가요. 그리고 전세, 월세는 법으로 잡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면 시장 자체를 파괴해서 편법 거래가 이루어져요. 편법 거래가 만행을 해버리면 이게 뭔가 잡아내기도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0명이 있는데 900명이 범법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이 있어요. 1000명이 있는데 900명이 범법을 하면 사회학적으로 그게 범법이 아닌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근데 경찰을 포함해서 그 마을의 시민이 1000명이에요. 근데 900명이 길거리에 그냥 쓰레기를 버려요. 그럼 어떻게 잡으실래요?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시장 자체가 정도를 벗어나면 시장 참여자들도 정도를 벗어나요.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암시장이에요. 그래서 세금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아셔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로 그냥 세금이 올라간 거다. 세금이 올라갔고 누군가 세금을 열심히 내고 그걸 남한테 전가를 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만큼 전가를 하기 때문에 그 아랫사람, 다음 사람도 힘든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알아야 돼요. 세금을 올릴 때 OECD 얘기를 했을 때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별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낼 세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은 언젠가는 모두에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OECD 선진국이 보이스를 낮췄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없어요. 세금을 낮췄다고 집값이 내려간다는 공식은 없어요. 세금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세금을 낮춰서 공급이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높였는데 오히려 공급이 늘어났다.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떨어져요. 왜냐?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늘어났으면 가격은 내려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올리면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전세 공급도 월세 공급도 매매 공급도 다 줄어들어요. 건설사도 잘 안 해요. 건설사와 얘기해 보시면은 거기 일하신 분이랑 얘기해 보시면 거기 생태계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낮춰주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세금을 낮추면 혜택을 주는 거니까 건설업자들도 많이 지으려고 그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팔아치우려고 하겠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죠. 그럼 수요가 가만히 있는 조건 하에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러면 누가 싫어하죠? 정부가 제일 싫죠.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뭐 거래가 늘어나니까 세금 전체량은 늘어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밸런스예요. 표를 얻을 수 있는 지지자 대비 세금이 얼마나 거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을 낮췄을 때 지지하는 사람과 표가 확 내려가면서 세금이 약간 깎인다면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왜냐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국가의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금 하나하나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믿어요. 세금이 뭐 OECD 대비해서 높든 낮든 어느 세금을 늘리든 낮추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결국 뭐다? 누가 이득을 보고 있냐? 누가 돈을 가져가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불혜택을 보고 누가 힘들어하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문제는 이거죠. 주택을 가진 분이나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앞에 데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눈앞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고1짜리 잡아놓고 수능의 중요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고3짜리 잡아놓고 수능의 중요함을 얘기할 때 눈빛이 완전 다르거든요. 고1은 딴 세상 얘기예요. 아무리 공부하라 그래도 정말 그 어떤 수를 써도 안 해요. 왜? 수능은 한참 멀었으니까. 저 때 얘기예요. 그런데 고3들은 좀 알아먹고 재수생은 더 알아먹고 삼수생은 더더욱 알아먹죠. 무슨 말이냐? 주택이 없고 올라간 세금이 없는 분들은 아무 지금 감이 없을 거예요. 이해해요. 저도 그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언젠간 와요. 왜냐면 이 주택시장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을 해야 되고 언젠가는 매매 계약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즉 고3이 되고 재수생이 되고 삼수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수능시험은 다가올 거란 얘기예요. 언젠가 나는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알게 돼요. 왜 이렇게 호가가 높지? 아, 앞에 사람이 세금을 많이 냈구나.
왜 이렇게 전세가 비싸지? 아, 전세 매물이 별로 없는데 다주택자가 줄었구나. 왜 이렇게 월세가 비싸지? 아, 전세가 줄어드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갔구나. 제가 종부세를 많이 때려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해놓고 보면은 딱딱 앞뒤가 들어맞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하나씩 다 느낀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나중에 경제활동을 하고 제가 뭔가 계약을 할 게 있다면 그걸 공급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때려맞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분들이 뭔가 때려맞길 절대 바라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나한테 올 테니까. 근데 지금 사회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세금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원망은 중간에 머물고, 불혜택은 전부 다 퍼지는 이런 구조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각자 도생. 그리고 세금을 책임질 수 없는 분들은 망할 수도 있다. 정말 위험한 시기이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얘기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힘내시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